쇼!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 측이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관련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니까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이겠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떠날지는 사인하고 사진 찍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보도가 눈에 좀 띄는 건 뭐냐면 그 출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 토트넘 출입 기자죠. 토트넘과 또 그 선수들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좀 많이 전하는 기자인데요.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이번 손흥민 선수 토트넘 잔류 기사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기자야? 야, 이거 진짜 그럼 뭐 지금 남는다는 거야? 토트넘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 것을 선택할 거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한 건데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하고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원래 그 계약을 연장을 할 때는 1년이면 너무 촉박하고요. 한 2년 정도 남았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면 딱 2년 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손흥민 선수가 여름이 되면 지금 92년생이고 여름에 태어나서 만으로 이제 여름 되면 29살이 됩니다. 그럼 30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러면 30이 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2년 남았고 그래서 연장을 더 해서 이번 여름에 사실상 종신으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될지 이런 선택을 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마지막 빅사이닝 큰 계약을 하나 해서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딱 할지 양당 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번 여름이고 째깍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측이 지난해 10월부터 재계약 협상 계속 좀 벌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죠.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른 팀들도 그렇지만 토트넘의 재정 위축이 더 심하죠. 또 이제 경기장 짓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 끌어서 써가지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손흥민 선수와 이제 계약 연장 협상을 하려면 주급 올려줄게 이런 조건 어떻게 더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돈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선뜻 그런 제안을 못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거죠. 선수 측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지금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지금 챔스 진출 여부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순위 약간 밑으로 쳐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희망 고문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 챔스라도 딱 걸고 챔스 출전을 위해서 팀을 떠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나 실리를 뭐가 분명히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뭔가 계약에 있어서 뭔가 딱 지금 제안을 못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으로 서로가 이렇게 평행선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계약의 주도권은 손흥민 선수 측이 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잔류해주면 좋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 어시스트 막 포함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가 무조건 이런 협상을 할 때 그냥 위에 있는 겁니다. 저 남을까요? 아니면 저 원하는 팀도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날지 남을지의 결정권자의 위치를 지금 손흥민 선수 측이 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하고 손흥민 측의 협상이 그런데 좀 늦어지면서 그동안 또 이적 관련한 예측하는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죠. 구체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내로 간다면 맨유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밖으로 나가면 레알 마드리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관련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얼마 전에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이건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좀 정리해드렸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골드 기자가 그냥 딱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하는 협상에 사인할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말린 겁니다. 오 진짜요? 그럼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 되는 건가? 이런 거죠. 골드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토트넘 잔류할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밝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저 계약 연장에 사인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선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고 더 머물고 싶어한다. 라고 하는 선수 본인의 의지를 좀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썼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좀 토트넘 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남고 싶어해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서 뛰고 싶어해 라고 하는 거 꼽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곧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확신하고 있어. 감독이 저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이건 다 됐다는 얘기지? 라고 하는 걸 지금 또 꼽았고요. 사실 이건 약간 좀 내피셜 느낌도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골드 기자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 연장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로 꼽은 결정적인 건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드 기자 이야기입니다. 빅클럽들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서 메가 오퍼를 던질 때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계약을 제안하는 거예요. 막 빅클럽들이 토트넘에게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보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빅클럽이 그와 같은 메가 오퍼를 집어넣게 되면 손흥민 선수 영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떠나게 된다면 상당한 이적료라도 챙기겠다. 많이 떠난다면. 이런 입장에 레비가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레비 회장의 어떤 실리도 만족시켜줄 수 있고 떠나게 된다면 또 손흥민 선수 측 입장에서도 주급 인상을 또 제안할 거 아닙니까? 빅클럽이 메가 오퍼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적료는 토트넘에 이만큼 주고 주급은 우리가 일주일에 3억? 4억? 오케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2억 얼마가 좀 넘으니까. 그러면 선수 측 입장에서도 클럽도 이제 빅클럽인데다가 그러면 주급도 그렇게 인상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토트넘과 선수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제안이 되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놓아줄 수 있고 토트넘은 새로운 팀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빅클럽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서 메가 오퍼를 던질 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골드 기자는 최소한 이번 여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가 오퍼는 이번 여름에는 없을 거야. 그러니 둘은 그냥 계속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축구 시장이 다 얼어붙었잖아요. 뭐 토트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메가 오퍼를 던진 팀이 얼마나 되냐. 현실적으로 없다. 네. 지금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가 8,500만 유로입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해보면 1,130억 정도예요. 상당한 금액이죠. 일반적으로 돈이 돌 때도 사실 큰 돈인데 1,000억이 넘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시장이 막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클럽들도 막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서 1,000억 이상을 줄 팀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이적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 연봉을 더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영입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팀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던진다고? 이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동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전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조용할 거야. 지난 겨울 이적 시장도 좀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 기자는 자연스럽게 메가 클럽에 그런 메가 오퍼가 없다고 한다면 손흥민도 토트넘도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하는 협상에 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토트넘의 팬페이지죠. 이 스퍼스 웹도 이 같은 이제 골드 기자의 말에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더라고요.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흥민에 대한 이적설이 크게 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손흥민이 재계약에 거의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결이죠. 뭐 빅클럽에서 지금 이적 얘기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뭘 팀을 떠나겠다는 거야. 이거 그냥 남는다는 재계약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고요. 의견입니다. 스퍼스웹에. 만일 손흥민이 다른 데를 가고 싶거나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확신이 없다면 손흥민의 에이전트 측에서 여러 이적설을 언론에 뿌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조용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조용하다는 얘기는 지금 토트넘과 손흥민 측이 별 이견 없이 함께 가려고 한다는 근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스퍼스웹에서는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그 골드 기자의 이야기, 지금 이적 시장에선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팀이 없어. 그러니 손흥민과 토트넘은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죠? 골드 기자가 왜 그랬는지.
근데 전 한편으론 저는 이러한 이야기와 기사는 제 생각은 이거는 토트넘 구단 측에서 뿌린 언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구단하고 선수의 협상이 진행되고 또 길어지게 되면 구단도 선수도 다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언플을 합니다. 다 해요 이거. 그냥 이거는 뭐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그냥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플한다는 얘기는. 구단은 왜 하냐? 구단은 이런 거예요. 막 지금 만약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이적과 관련한 지금 재계약 연장 협상을 막 해요.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협상을 할 때는 주도권을 쥐고 싶으니까 구단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뭐 사실 뭐 손흥민 선수 아니어도 뭐 그 자리에 다른 선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 데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선수가 우리 쪽에서 너무 뛰고 싶어 하는데 아마 저 우리 팀에 그냥 잔류해서 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수 쪽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협상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쫙 구단이 주도권을 쥐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언플을 해서 아 우린 뭐 다른 대안 많습니다. 꼭 뭐 저 A 플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B 플랜, C 플랜 다 있어요. 뭐 떠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제 구단 언플을 하고요. 선수도 합니다. 선수도 어떻게 하냐? 아 지금 뭐 팀하고 재계약 연장할지 어떻게 좀 보고 있는데 아 뭐 그동안 고마웠지만 만약에 뭐 조건 안 맞으면 가야죠. 아 원하는 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적설 나온 거 보셨어요? 여기도 저를 원하고 있대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야? 우리가 안 잡으면 다른 팀으로 떠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럼 반대로 구단을 쫓기게 만드는 막 조바심 내게 하는 거죠. 구단을. 그러니까 선수도 구단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는 뭐 골드 기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스는 분명히 토트넘 구단 측에서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좀 있으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여름이 다가와요. 이제 프리미어리 거의 다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협상이 돼야 돼요. 지금 뭔가 마무리를 져야 돼. 구단도 조금 급해지다 보니까 저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 저 기자 좀 불러와봐. 골드 기사에 좀 뿌렸겠지.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남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골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야기는 토트넘 구단 측의 언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난해 11월 기억하세요?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똑같이 골드 기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했어요. 그때 개인 방송으로 골드 기자가 했었는데 골드 기자가 그때는 지난해 11월 아예 뭐라고 했었냐? 워딩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토트넘이 일주일 내에 손흥민과 재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고 조만간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주일 내에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도 사실 이거 나오고 나서 이거 언플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급한 게 전혀 없는데 일주일 안에 이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왜요? 누구 좋으라고요? 지금 막 구단이 막 해주세요 이런 단계인데 일주일 만에 사인합시다. 누가 그래요? 그렇게 이건 100% 구단 쪽에서 흘린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골드 기자가 일주일 내에 재계약 연장 협상 체결할 거라고 했는데 반년 지났어요. 그 모든 이적 관련한 협상은 사인하고 진짜 사진 찍어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뭐 관련 뉴스가 좀 나오면 여러분들도 야 요거는 구단 측에서 약간 뿌린 냄새가 나는데 요거는 약간 선수 쪽에서 뿌린 냄새가 나는데 이런 언플 어디 언플이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아니면 야 요거는 좀 내피셜 같은데 저기 왜 잉글랜드 선수와 잉글랜드 팀의 이적서를 터키에서 내보냈지? 뭐 이런 거 돈발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약간 재미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골드 기자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급해진 쪽에 어떤 토트넘 쪽에서 이야기일 것 같고 근데 여하튼 여기에 또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건 팀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겠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확실히 째깍 많이 다가왔다.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남을지 떠날지. 떠난다면 어디로 갈지.
그 과정에서 재밌게 저희도 한번 또 지켜보죠.